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 주식 그때 살 걸 또는 조금만 더 용기 내서 투자했으면 대박인데, 이런 후에 투자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특히 고가의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싶어도 한 주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망설였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 소수점 분할 매수라는 아주 강력한 투자 전략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소수점 분할 매수로 어떻게 복리 엔진을 켜고 1주씩 사 모으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소수점 투자라는 말 자체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수점 투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니라 0.1주, 심지어는 0.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케이크를 크게 한 조각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여러 조각 사 모으는 것과 비슷하죠. 놀랍게도 2022년 9월 26일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고가의 주식도 소액으로 쪼개서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몇천 원만 있어도 테슬라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분할 매수라는 전략을 더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투자금을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주가가 일정 비율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식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주식을 모아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있어요. 마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인 복리가 등장합니다. 복리 투자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질 거예요.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도 또다시 이자가 붙으면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효과를 말해요.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이 복리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죠. 72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재미있는 법칙이에요.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그리고 꾸준히 투자할수록 그 위력이 커집니다. 그럼 소수점 분할 매수 복리 투자 전략이 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고 매력적인지 그 장점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비싼 주식은 엄두도 못 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소액으로도 글로벌 우량 기업이나 고수익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투자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 거죠. 둘째, 위험 분산에 탁월해요. 분할 매수를 통해 시장이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 및 복리 효과 극대화가 가능해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의 마법이 작동해서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씨앗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넷째,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좋아요. 소액으로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나만의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잘 차려진 밥상처럼 다양한 메뉴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거죠. 다섯째,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분할 매수는 감정적인 투자를 막아주고 심리적 부담을 줄여줘서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일부 플랫폼에서는 자동 투자 기능을 제공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줘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꿀 같은 기능이죠. 물론 모든 투자 전략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전략의 단점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첫째, 수수료 문제가 있어요. 소수점 거래 수수료가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을 수 있으니 증권사별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고 이벤트 등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둘째, 실시간 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장 마감 후 가격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고 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셋째, 의결권이 없다는 점이에요. 소수점 주식 보유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한답니다. 넷째, 상승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요.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상승장에서는 초기 투자 금액이 적어서 잠재적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해요. 환전 우대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적립식 투자는 자동적이고 일괄적으로 매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딱 원하는 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점 분할 매수 복리 투자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할까요?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증권사별 소수점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보세요. 다음으로 최소 투자 금액을 확인하세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소수점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거래 가능 종목이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자동 투자 기능이 있는지, 해외 주식 투자 시 완전 우대 혜택이 좋은지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사용 편의성도 중요해요. 어렵고 복잡하면 꾸준히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전략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추가적인 팁도 드릴게요. 첫째, 분할 매수 횟수와 간격을 나에게 맞게 조절해보세요. 투자 목표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매수 횟수와 간격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인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노후자금 마련, 주택 구매 등 나만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꾸준히 투자할 동기가 생겨요. 셋째, 위험 관리는 필수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손실을 제한하는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위대한 항해를 떠나기 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과 같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투자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체력뿐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수점 투자라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욕심은 금물이에요. 모든 투자 결정은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리셔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투자라는 길 위에서 성장을 위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엔 몇만 원만 손실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던 우리가 꾸준한 소수점 분할 매수와 복리 투자를 통해 몇 천만 원, 아니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릇이 커지는 경험이죠. 소수점 분할 매수 복리 투자 전략은 바로 이런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는 위대한 씨앗과도 같아요. 꾸준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 때로는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JYP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이 지겨운 반복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진짜 성공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과정이 될 겁니다. 긴 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함께 소수점 분할 매수, 복리 투자를 통해 1주씩 꾸준히 모아가며 복리 엔진을 활활 태워봅시다. 여러분의 꾸준함과 인내심에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